안녕하세요. 자, 영단기 어학원 토익 리스닝 하태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how 의문사 의문문 함께 정리해 볼 차례인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Part 2의 유형별 출제율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정리하게 될 how 의문사 의문문은 첫 번째 이 의문사 의문문에 속하는 유형이죠. 육하 원칙을 묻는 질문들. 일단 평균적으로 12에서 14문제씩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Part 2의 개수는 아시죠? 30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출제율이 높지만 의문사 의문문 유형이 그만큼 6, 7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 외에 일반 의문문 여러 가지 사실들 물어보는 질문이 평균 6, 8문제. 그 중에서 뭐뭐이지 않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부정 의문문이 거기 포함시킨 건데요. 한 2, 3문제 정도씩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안하는 내용의 질문들, 선택 의문문, 부가적으로 뭔가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유형들 전부 다 평균 2, 3문제씩.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이 이제 평서문. 가장 Part 2 유형들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분류하는 유형이죠. 평서문이 이제 평균 4, 5문제. 예전에 한참 많을 때는 6, 7문제까지 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두 문제씩 겨우 나왔었어요. 많으면 3문제? 근데 그만큼 출제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평서문이 난이도가 이제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정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유형들 전부 다 앞으로 같이 뭐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자, 의문사 의문문 중에서도 how 의문사 의문문 함께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들 전부 다 2, 3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거기에 which 의문사 의문문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냐. 육하 원칙의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것인지를 묻는 유형도 한두 문제. 이 유형들을 전부 다 의문사 의문문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만 빼고 이 질문들은 전부 다 답변으로 yes, no, 올 수 없다라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 who, when, where 의문사 의문문들은 사실 Part 2 유형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yes, no가 안 된다라는 일단 힌트가 있으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좀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될 텐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how 의문사 의문문을 보는데요. 일단 how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나오세요? how 어떻게 라고 일단 시작이 되죠. 어떻게? 자, 어떻게라는 것은 어떻게 뭔가를 하는지를 묻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타내는 질문이 일단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첫 번째 유형인데요. how 의문사 의문문은 총 5가지의 유형, 내용별로 앞으로 지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묻는 질문인데 일단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How can I turn this copier on? Press the button on the sid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ow can I turn this copier on? Press the button on the side. 네. 자, 해석되셨나요? 질문을 딱 듣자마자 뭐 하는 방법을 물었죠? How can I turn this copier on? 어떻게 이 복사기를 켜죠? 라고 물었어요. 자, how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본 동사의 내용입니다. 동사를 들으셔야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how can I turn on? 키는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press the button on the side. 옆에 있는 버튼 누르세요. 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들어볼게요. How should I contact him? I think sending a fax would be nice. 한 번 더. How should I contact him? I think sending a fax would be nice. 자, 이번에는 동사 들으셨어요? How can I contact him? How should I contact him? 중요한 내용은 바로 contact,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연락하는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I think sending a fax would be nice. 팩스를 보내는 게 좋겠다. 연락의 수단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how 의문사 의문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묻는 건데 그걸 캐치를 하려면 본 문장의 동사가 뭔지를 정확히 들으셔야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었다면 두 번째 유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교통수단 그리고 길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일단 예문을 들어보기 전에
자, 이걸 정리를 해주세요. 이 part 2를 정리를 하다 보면, 유형들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써놓고 좀 암기하셔야 되는 문장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뭐뭐뭐 플러스 장소, 뭐 플러스 뭐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와닿잖아요, 잘. 그래서 요거는 일단 참고만 하시고 여기에다 실제 단어를 넣은 문장을 가지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하셔야지 일단 확실하게 느껴지실 건데요, 그 의미가. 자, 여기는 how랑 동사 go to, how랑 동사 get to 장소. 요런 형태입니다. 시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뭐 how can I go to 혹은 how are you going to, 뭐 how can I get to, how are you getting to. 이렇게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how랑 이 동사들이 같이 나올 경우는 교통수단이나 길 설명이 100% 정답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문제를 들어볼게요. How are you getting to the beach? By train or bus. 한 번 더 듣겠습니다. How are you getting to the beach? By train or bus. 자, 그래서 질문에서 그게 캐치가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How are you getting to the beach? How are you getting to the beach? 딱 듣자마자 교통수단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기차나 버스 타고.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How can I get to the nearest station? Take a left turn at the corner. 한 번 더. How can I get to the nearest station? Take a left turn at the corner. 자, 이번에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길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왔네요. 이것도 질문 딱 듣자마자 How can I get to the nearest station? 가장 가까운 역에 어떻게 가나요? 가는 방법으로 바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코너에서 좌회전하세요. 길 설명해주는 내용이 정답으로 온 거죠. 자, 근데 이제 길 설명보다도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답변은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대답해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 이 형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상태를 묻는 질문이에요. 상태. 자,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how를 사용해서 상태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지. 이거는 그 특별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이런 공식처럼만 기억을 하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문을 꼭 참고를 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how is 플러스 명사 이 형태는 이 명사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 그 다음에 그 명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is your new job? It's going well so far. 한 번 더 듣겠습니다. How is your new job? It's going well so far. 네. 보시면 how is your new job? 그래서 how is 뒤에 your new job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너의 새 일, 새 직장 어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새 직장 어때? 그래서 그 새 직장을 평가해주는 내용. It's going well so far.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 그럼 평가해주는 내용을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명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제도 있고요. 다음 유형 몇 가지 더 볼게요. 이번에는 how is 뒤에 명사가 왔고 그 다음에 going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going은 이걸 딱 보자마자 뭐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go는 진행되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명사의 현재 진행 상태를 묻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예문을 보면서 들어보면서 해볼게요. How is the renovation work in the lobby going? It's almost finished. 한 번 더 보겠습니다. How is the renovation work in the lobby going? It's almost finished. 네, 해석되셨어요? How is the renovation work in the lobby going? 일단 명사 자리가 길게 나왔지만 how is 뭐뭐뭐뭐 going 이 형태를 캐치하셔야 되고, 자, 명사 자리에 the renovation work in the lobby. 그래서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보수 작업, 로비의 수리 작업이라는 이제 긴 명사 형태로 왔죠.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 상태를 설명해주는 It's almost finished. 거의 끝나갑니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renovation work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요. 지난주에 하고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이런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인데요. 이 질문의 과거 시제예요. How did 명사 go? 그래서 이 명사가 어떻게 됐는지 과거 시제로 묻는 질문. 이것도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How did last week's presentation go? It was awful. 한 번 더. How did last week's presentation go? It was awful. 딱 듣자마자 바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How did last week's presentation go? How did 뭐뭐뭐 go? 그러면 지난주에 발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거죠. It was awful. 정말 끔찍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들 다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뭐 회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How is the meeting going? 회의 지난주에 했어요. 회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묻고 싶으면 How did the meeting go? 공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How is the construction going?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명사를 넣어서 문장들을 많이 보시고 그 형태에 좀 익숙해지시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를 묻는 질문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유형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의견과 제안을 나타내는 거를 의문사 how를 써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거는 같이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your food 하고 some food, 뭐 음식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전부 다 how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조금씩 뭔가 표현들은 다릅니다.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첫 번째 거. How would you like your food? 다시, How would you like your food? 자, How would you like? 두 번째, How do you like your food? 다시, How do you like your food? How do you like를 사용했고요. 마지막, How about having some food? How about having some food? How about ing 형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동사들이 전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에 전부 다 음식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의도가 다른 거죠, 뜻이. 자, would you like라는 것은 would you like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박명수 씨가 TV에서 많이 하던. 자, how would you like your food? 그런 식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음식을 어떤 식으로 해드릴까요? 음식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권할 때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 How do you like your food? How do you like your food? 이거는 그냥 현재 시제의 like를 이제 사용해서 물어본 질문이죠. 이거는 이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어떠시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좀 뉘앙스가 다른 거죠. 얘는 권장하는 거, 얘는 그냥 상태에 대해서 의견 물어보는 거. How about having some food? How about ing는 얘는 사실 나중에 제한 의문문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What about ing? 그리고 Why don't you? 이 질문들하고 같이 정리하는 유형이죠. 자, 아까 앞서서도 의문사 의문문 출제율 얘기하면서 간단히 정리할 때 제가 대부분의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 답변이 올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거의 뭐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yes, no 답변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는 따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도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래서 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 의문문 유형으로 나중에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How about having some food? 그러면 음식 좀 먹는 게 어때요? 그래서 sure, yes 이런 답변들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한의 형태 이런 표현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들을 how 의문사 의문문의 이 다양한 형태들을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견과 제한 유형 정리했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유형입니다. how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마지막 형태가 이제 바로 how 플러스 부사 형용사. 여기서 이제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how 플러스 부사 형용사 뒤에 이렇게 길게 질문은 더 이어질 거예요. 근데 첫 두 단어가 이렇게 시작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밑에도 적혀 있듯이 여러 가지 정도를 묻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도.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How long will you be gone? At least a month. How long will you be gone? At least a month. 자, 질문 딱 듣자마자 how long 그게 들리셨어야 돼요. 기간을 묻는 질문인 거죠.
How long will you be gone? How 뒤에 형용사 long을 붙여서 얼마나 오래 떠나 계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그 길이의 기간을 묻는 거라서 at least a month, 한 달 정도요. 최소 한 달이요. 이렇게 기간으로 답변을 해준 거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How many people have signed up? About 30. 이번 건 딱 듣자마자 how many 들리셨어야 돼요. How many people have signed up? How many는 수량이죠. 수량, 개수. 그래서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그래서 사람의 수 about 30. 숫자 들어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다음 거. How much is the rent? $2,000 a month. 이번 것도 딱 듣자마자 how much 들리셔야 되죠. How much is the rent?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how much는 주로 비용, 양을 물어볼 때 쓰죠. 그래서 보기 중에 금액을 나타내는 게 있으면 바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예문들을 한 번씩밖에 안 들려드린 이유는 이건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듣자마자 바로바로 캐치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수하기 쉽고 이게 바로 캐치가 된다면 정답을 맞출 확률은 굉장히 높은 사실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 잘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이 형태의 질문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How far is your house from here? 이것도 딱 듣자마자 How far 캐치가 되셔야 돼요. 거리를 묻는 거죠. 얼마나 멀리 있냐 너네 집이 여기서. 그래서 it's about 10 miles away.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거리로 답변해 줬고요. How often do you come to this place? How often? 역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얼마나 자주 해서 얘는 빈도를 묻는 질문들. 그래서 이 장소에 얼마나 자주 오세요? 그랬더니 멕시칸 음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그래서 어떤 빈도를 설명해 주는 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사 형용사 어떤 거든지 붙여보시면 돼요. How early? 얼마나 일찍? 이른 정도. How cold? 얼마나 추운지, 추운 정도. How old?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니면 뭐 나이 물어볼 때 How old are you? 그러죠. 그래서 나이나 오래된 정도. How easy? 얼마나 쉬운지, 쉬운 정도. How quiet? 얼마나 조용한지. 등등등 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질문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한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질문이 아무리 길어도 앞에 오는 두세 단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전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로율 95%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거의 똑같이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How would you like your new hairstyle? A. Thanks, I love it. B. Not too short. C. My appointment was canceled.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이거랑 좀 고민되시죠? 실제 이 문제 예전에 풀었을 때도 많은 학생들이 A번을 찍었었습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B번이죠, 정답이. 자, 아까 전에 같이 정리했던 유형인데요. How would you like your new hairstyle? Would you like라는 건 권장하는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헤어스타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권장하듯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죠. 너무 짧게만 뭐 해주지 마세요. 자, A번, thanks, I love it. 이거는 고마워요, 마음에 들어요. 이미 한 머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정답이 되려면 이 질문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아까 전에 했던 표현들 중에 얘를 do. How do you like your new hairstyle?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머리 어때요? 뭐, 마음에 들어요? 이런 질문이었으니까 평가하는 A번이 답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 단어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C번에 my appointment was canceled. 뭐 약속 취소됐습니다. 해당 안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 보죠. How long have you worked at this company? A. That computer isn't working. B. It takes 5 hours. C. More than a year. 정답은 How long입니다, 일단. 그렇죠? 기간. 보기를 보시면 기간 얘기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아까 앞에 이 형태를 가진 질문들은 앞에 2-3 단어 완벽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것만 들어서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것만 듣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한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이런 식으로 함정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How long have you worked at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너가 얼마나 오래 일했냐? 그래서 일한 기간을 묻는 거기 때문에 more than a year, 1년 넘게. B번 it takes라는 것도 how long이라는 질문의 대표적인 정답 표현 중 하나예요. 기간을 묻는 거니까. 뭐 얼마나 걸린다 이런 표현이죠. 5시간이 걸린다. 근데 내용상 일한 기간이랑 5시간이 걸린다라는 내용하고 일단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내용을 정확히 들으셨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에도 함정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that computer isn't working. 얘는 worked, working 단어 반복된 대표적인 part 2의 어휘 함정 보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How much will it cost to send these packages? A. To Seattle. B. It depends on the size. C. Send them by express mail. 자, 이번 문제는 질문을 딱 보자마자 how much가 또 눈에 보이셔야 돼요. how much는 아까 금액이나 양을 묻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패키지들을 소포를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물었는데 보기 중에 비용이 없어요. 정답은 얘가 되겠죠? 자, how much와 같이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표현입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요.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라는 뜻이죠. It depends on 뭐뭐뭐 그러면 뭐뭐에 따라 다르다. 뭐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Part 2에 자주 출제되는 정답 표현들, 그 다음에 오답 유형들 정리를 또 다음 시간에 해볼 텐데요. It depends on 대표적인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내포한 그런 우회적인 답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지만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에 to Seattle, 시애틀로 얘는 뭐 목적지, 장소가 되겠고요. Send them by express mail. express mail은 빠른 우편, 빠른 우편, 속달 우편. 얘에 반대되는 개념이 standard mail. 그래서 가장 표준, 기준이 되는 우편. 그래서 나중에 우체국 관련된 대화 Part 3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정리할 표현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소포에 대한 얘기니까 이 개념이 함정으로 들어간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이든 아니면 어떤 유형의 의문문이든 간에 직접적인 대답을 딱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걸 내포한 대답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정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습해 주셔야 되는 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가지로 나눠서 봤잖아요. how 의문사 의문문의 유형들을.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질문 내용들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암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했는데 문장들을 많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외워주셔야 바로바로 빨리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려면 각 질문별 형태랑 표현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다음에는 문제를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들어보고 많이 따라 읽으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이제 입에도 착착, 귀에도 착착 감기실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방금 전 마지막 문제에서 풀었듯이 좀 잘 모르겠다라든지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답변 표현들은 언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ow 의문사 의문문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싱크리올 95% 문제 3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면서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표현들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